안녕하세요. 책을 사랑하신 여러분,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셀링 토론토를 운영하고 있는 리얼터입니다.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 돈의 속성이라는 책 다들 기억하시나요? 자, 오늘은 김승호 회장님의, 그 저자 김승호 회장님의 다른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작가 소개를 잠깐 하자면, 스노우폭스라는 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시고 사장들의 멘토어라고 불리시며 사장들을 교육하는 사장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자, 미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요. Grab and Go라는 시스템으로 도시락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 전 세계에 1300개 지점으로 성장한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데요. 도전을 멈추면 실패하고 도전을 계속하면 자산이 된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버시는 분의 돈에 대한 감정은 어떨까요? 라는 제가 생각으로 돈의 속성전에 쓰인 책이라서 이 연장선에 있지 않을까 해서 그 궁금증으로 이 책을 들여다봤거든요. 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돈이 많다고 절대 행복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돈에 대한, 경제에 대한 교육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전 이 책을 읽으면서 돈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너무나 생각났어요. 어떠한 교육을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자, 책으로 들어가서 김승호 회장님의 메시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줄 아는 이 현명한 삶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전히 돈이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돈을 잘못 이해하고 그리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없다? 자,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기초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한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질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어떻게 사용하는가? 왜 이분은 사실 정말 부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가지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자가 말하는 어떻게 돈을 쓸 때 행복한가? 자,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되어서 누리는 행복 중에 이렇게 비싼 자동차, 시계 뭐 이런 거 사는 것도 행복하지만 이제 훨씬 작은, 자주 있는 소소한 지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면 마켓에 들러서 꽃 화분을 하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 몇 개 이렇게 한꺼번에 산다든지 아니면 서점에서 책을 가격표 보지 않고 마음껏 이렇게 들고 나올 때 부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저도 꿈입니다. 정말 가격표 안 보고 가득 책을 막 담을 저의 모습을 꿈꿉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이 돈을 지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양쪽 경계, 이렇게 럭셔리 제품과 보통의 행복의 이렇게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주고요. 또 돈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자연히 행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어떠신가요? 자, 작은 곳에 행복을 느끼는 거. 또 그 행복이 자꾸 이렇게 쌓아가고 그 행복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매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려나요? 저자 김승호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가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말 그리고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라고요. 자, 여기서 퀴즈. 미래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라고요. 자,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또 사랑스러운지를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노력하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 책은 또 철학서였어요. 제가 요새 계속 철학서를 고르는 그런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전 독서가 책이 인생의 지침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 원대한 꿈을 꾸고 그 꿈에 취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 회장님이 비즈니스 선배, 이렇게 인생 선배의 이 피와 살을 이렇게 갈아 만든 책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고 또 힘을 얻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용기를 얻고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의 크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도구는 두 가지다.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끈기와 기계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는 얼만큼의 끈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롤모델이 되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끈기와 또 기계를 물려줄 수 있을까요? 자, 그전에는 정말 제 자신만 개발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가 있으니까 더 생각이 들었댔죠. 내 모습이 20년 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모습이 될 텐데 하니까 정신이 정말 번쩍 들더라고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일이 가슴 뛰게 하는가를 알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거든요. 책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회사 조직 안에서 왜 이 일을 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몇몇 안 된다고요. 자, 왜 이 일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회사는 탄탄해지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강해지면서 사회 내에서 그들의 가치가 이제 표방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거라고요. 자,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알게 되는 사람은 결코 그들의 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해하진 않는다고요. 자,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성공하신 분이 왜 다른 사장님들을 교육하는 걸까요?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 대답은 이랬습니다. 이 비즈니스 필드 자체가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선배가 없고 그리고 배울 멘토가 좀 적죠. 그분들이 사업의 목적을 자산을 이렇게 모으는 거에만 두질 않고 이렇게 선의의 의도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그런 것에 힘쓰도록 가리키는 게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들이 이런 시대의 정신을 이해하고 따를 때 내가 가진 모든 사업가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그분들이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도록 돕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릇이 다르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증 써니가 이분의 실제 비즈니스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자, 이분의 서울 매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이나 아니면 경쟁 업체까지도 모두 마음껏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안내물을 거셨대요. 어머, 왜? 이렇게 꽁꽁 숨겨야 되지 않아? 그거 가져가면 안 되는데? 아니라고 하세요. 경쟁자가 모방하고 발전하는 것을 방치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런 경쟁자들은 오히려 비겁한 짓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이 산업 자체, 이게 비즈니스 필드 자체가 발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멋지십니다. 그거랑 좀 비슷한 얘기로 전 가수 박진영 씨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예전에 JYP의 회사 매뉴얼을 본인이 다 만드신 게 이제 TV 프로에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공개를 하시는데 다 카피해서 가져가도 된다고. 이게 좋은 거긴 하지만 그걸 가져가서 또 발전하면 땡큐. 그렇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실행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하면 윈윈, 서로 좋지 않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일즈 비즈니스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삶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숙한 비즈니스 영역이 되기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비즈니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그 점을 꼭 찍어 주시는 걸 제가 정말 쉐어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마음 상처, 쓰레기들을 모아서 퇴비 더미를 이제 크게 하나 만들어 놔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우린 사람을 만나고 하는 거는 주변에서 전해주는 이렇게 마음의 쓰레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한 곳에 모아서 오래 삭혀 놓았다가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주위에 뿌려주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 그런 사람이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사이의 진정한 리더가 될 거라고요. 자, 이 일을 하면서 저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도 너무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치거나 마음속에서 더 좋은 선택, 이렇게 선한 선택에 대한 갈등도 많은데,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상하고 또 그걸 다 받아 앉자니 그 밑병도 나고, 이제 그러한 성장통을 겪으면서 누구나 성장을 할 텐데요. 이 책을 읽고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었어요. 내 마음에 퇴비더미를 만들어 놓자. 그리고 그 퇴비가 성장을 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그렇게 나누어 보자. 그렇게 더 큰 사람이 한번 되어 보자라고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라도 남이 주는 음식은 입에 넣었다가 뱉어내는데 남이 주는 생각을 덥석덥석 받아먹는 성인들이 너무 많다고요. 자, 그렇게 받아먹기 시작하면 내 생각은 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고요. 나의 생각을 내 스스로가 가지지 못한다면 누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할 것인가라고요. 자, 뼈 때리는 말씀이십니다. 정말 곱씹을 메시지인데요. 자, 어떠세요?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성장통과 맞물려서 참 생각할 거리를 줬던 책이라서 함께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자꾸 마음에 담고 아파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퇴비로 만들 수 있게 정진하고 또 수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한 그리고 유일한 주임임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겠죠.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공자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 질환지교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선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오래되면 향기가 이렇게 머문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자, 누구와 만나고 어디에 사는가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거주지는 사실 자주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선택으로 많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책에 많은 지혜를 담아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 책과 함께 그리고 저자와 함께 대화를 합니다. 이 좀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냥 책을 읽는다는 소리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동정이나 관용에 기대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친절은 베푸는 것으로 얻는 것 중에 최고의 제품이다. 오늘 선함을 팍팍 풍겨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는 건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그런 행복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읽으세요. 2번 읽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책 읽어주는 여자 써니였습니다. 행복하세요.